자,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벽 시간에 추가로 하나 전해드립니다. 파월 의장이 한 발언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5년마다 이 프레임워크를 바꿉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해인데요. 지금 이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5년 전 2020년경에 짠 프레임워크를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2020년 초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까지 검토해서 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연준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통화 정책의 틀을 짰을까요? 이때 인플레를 보시면은 특히 이 정책을 짤 때 많이 참고했던 2015년 이후 물가 데이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는 인플레가 아니라 연준이 디플레를 심하게 걱정했던 때였습니다. 파월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은 금리, 낮은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완만한 필립스 곡선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 금리가 7년간 제로 수준에 묶여 있었고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겨우 2.4%까지 올렸다가 2019년 말에는 1.6%로 다시 인하했다. 다른 선진국은 심지어 제로 이하의 금리를 기록했다. 실제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연준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나중에 침체가 오더라도 또 제로 금리로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금리를 더 내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즉 연준으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 빈번하게 놓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인플레를 용납하는 결정을 내게 됩니다. 그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2%를 밑돌던 물가가 순간적으로 2%를 넘어요. 그러면 원래는 통화당국이 물가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되는데 마법의 논리를 동원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물가 올라가는 걸 방치하게 됩니다. 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냐? 지금 계속 1.6, 1.5, 1.4,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3, 2.4가 앞으로 좀 찍히더라도 장기 평균을 내면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0을 넘은 게 아니고 금리를 안 올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정책을 연준이 취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연준이 2%를 넘는 물가에도 반응을 안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시장 물가가 좀 오를 수 있겠네. 이거는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바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코로나 때 초문학적으로 돈이 풀리니까 그때 인플레가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됐어. 우리가 도입한 평균 인플레 목표치가 잘 먹히는구나.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2%를 조금 넘는 기대 인플레가 성립하면서 시장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연준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막 도입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그때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꺼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야 되는데 지난 5년간 또 상황이 너무 변했다는 게 파월의 생각입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인 가운데 실질 금리 상승이 장기 금리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 충격과 물가 변동성이 더 잦아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제로 하한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연준은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문구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합의문은 광범위한 경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2020년 연준이 미국은 구조적인 디플레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평균 인플레 목표제를 도입해서 2%를 넘는 일시적 물가 상승을 용인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미국이 구조적 인플레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2%를 좀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5년 전의 프레임워크는
폐지하겠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 2%고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물가라는 녀석이 가만 놔두면 자꾸 2% 밑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얘를 의도적으로 좀 으쌰으쌰해서 위로 끌어올려줘야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서 물가라는 녀석이 가만 놔두면 자꾸 2%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제는 얘를 의도적으로 밑으로 내려줘야 하는 게 연준의 목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연준은 지난 5년 전에 비해 구조적으로 훨씬 매파로 갈 수밖에 없다. 2% 넘는 인플레에 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공산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파월은 내년 의장 물러나기 전에 아예 구조적으로 금리를 잘 못 내리는 식으로 연준의 생각 틀을 바꾸고 내려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액면 그대로 지금 상황만 보자면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CPI 예측 밑돌았고 이번에 나온 PPI도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YOY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얘네가 2% 언더입니까? 아니죠. 다 2% 넘습니다. 지금 PC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2% 넘습니다. 그럼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얘네는 2% 조금 넘지만 뭐 조금 넘잖아요. 하지만 얘는 괜찮아요. 왜? 물가라는 존재는 얘를 놔두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놔둬도 됩니다. 이게 5년 전 패러다임. 지금은 이제는 디플레 시대가 아니라 인플레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는 가만 놔두면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얘를 2%가 조금 넘더라도 연준이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티밀하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티밀하우스 분석에 따르면 이거는 올해 금리 결정에는 잘 반영이 안 되고 9월 정도부터 반영될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올해 첫 금리 인하가 지금 9월 정도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향후 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트럼프는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희 월가알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